지금까지 트렌드 컬러를 발표할 때 무채색을 선택한 적이 없습니다. 내년에 컬러 트렌드에서 강조하고 싶었던 얘기가 첫 번째는요, 초기화예요. 우리가 컴퓨터 고장나면 리셋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거의 올해가 고장난 한 해였잖아요. 고장난 시계처럼 이렇게 거의 멈춰 있었다 치면 이 고장난 컴퓨터를 리셋하듯이 초기화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이 컬러에 담았고요. 안녕하세요. 마이컬러랩의 컬러방TV입니다. 저는 마이컬러랩에서 컬러 코치 디렉터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퍼스널 컬러, 또 여러분들이 취미로 할 수 있는 컬러 공예, 컬러 인문학 강의를 같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12월 말이죠. 연말이 되면 우리 항상 내년에는 어떤 일이 생길까 되게 궁금하시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특별히 2021년의 컬러 트렌드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내년에는 무슨 컬러가 유행할 것 같으세요? 궁금하시죠? 여러분들 내년 이야기하기 전에 올해 이야기 좀 잠깐 해볼까요? 올해 어떠셨나요? 좀 정말 모두가 너무 많이 힘들었죠? 모두가 코로나 블루에서 거의 허덕이면서 굉장히 침체되어 있는 시간들을 보낸 것 같은데요. 올해는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코로나 블루에 깊이 잠겼던 한 해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올해의 트렌드 컬러가 바로 블루였습니다. 그것도 약간 딥하고 약간 어두운 클래식 블루였죠. 한번 보실까요? 이 클래식 블루를 누가 발표했나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 컬러 트렌드 전문 기관인 팬턴사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팬턴은 지금 현재 20년째 매년 이 트렌드 컬러를 발표를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어떤 패션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영역의 컬러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회사인데요. 이 작년에 이 클래식 블루가 발표가 됐을 때 아마 팬턴사도 팬데믹은 전혀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좀 재미있는 거는 어떻게 코로나 블루랑 약간 발음도 비슷하고 이 블루가 가지고 있는 우울감의 느낌도 굉장히 비슷해서 사실 저는 올해 보면서 되게 재밌다. 클래식 블루가 되게 유행하는 애에 그 코로나 코비드 블루가 생겨버렸네.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가 생겼네. 그래서 두 개를 매치하면서 좀 되게 재밌는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은 팬턴사에서 발표한 이 블루에는 사실 좀 우울감은 들어있지 않죠. 누가 내년에 컬러를 발표하는데 부정적인 얘기를 하겠어요. 내년 이 블루에는 우울함이 있고 안 그러겠죠. 우선은 기본적으로 파란색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미지가 신뢰 이미지가 있죠. 뭐 삼성 로고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파란색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뢰, 믿음의 이미지를 주고 싶었고, 또 감성적으로는 해가 지고 나서 깜깜해지기 전에 이 밤하늘색, 되게 파란 시간이라고 부르는 그 파란 하늘이 되게 생각나시죠? 그래서 굉장히 편하고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그런 색으로 이제 의도를 했어요. 물론 이게 막 코로나 블루로 돼서 우울감과 같이 연결되는 이미지가 되기도 했지만요. 그리고 이 파란색이 어떤 심리적으로 어떤 테라피적인 의미로는 커뮤니케이션의 역할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파란색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의 기능까지 좀 같이 넣어서 전반적으로 파란색을 안정적이고 또 열린 마음으로 사람들과 소통하고 또 그런 아주 좋은 의미로 만들었던 컬러였습니다. 저는 사실 올해 한 10월, 11월쯤에 내년 컬러 생각을 하면서 내년엔 분명히 고명도의 컬러가 유행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마음속으로 내심 노란 계열을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노란색이 발표가 됐네요. 그런데 좀 재미있는 사실은요, 한 가지 컬러만 발표를 한 게 아니에요. 내년의 컬러는 두 가지 컬러입니다. 어떤 컬러냐면요, 하나는 일루미네이팅이라고 하는 노란색 계열이고요, 하나는 얼티밋 그레이라고 하는 무채색이에요. 그런데 정말 재미있는 것은 팬턴에서 지금까지 트렌드 컬러를 발표할 때 무채색을 선택한 적이 없습니다. 무채색이라는 거는 뭐 색이 없는, 명도만 있는 뭐 흰색, 회색, 검정 이런 색을 무채색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올해 특별하게 무채색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노란색과 회색을 같이 이렇게 배색을 해서 노란색은 훨씬 더 밝아 보이게, 그리고 회색은 너무 어둡지 않은 명도로 해서 약간 좀 밝은 느낌을 같이 주어서 너무 어두워 보이지 않지만 이 밝은 색의 어떤 일루미네이팅, 뭔가 빛이 비치는 그런 느낌을 좀 더 강화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 두 가지 색을 좀 잠깐 보면요, 노란색에서 우리가 주고 싶었던 어떤 이미지는요, 새로운 어떤 낙관적인 것, 그런 희망, 긍정의 의미가 기본적으로 담겨 있죠.
이 노란색의 팬턴도 마찬가지로 이런 컬러를 좀 넣었습니다. 네, 거기에 더해서 팬턴의 이제 부사장 로리 프레스맨이라는 분이 이야기한 이 노란색의 의미 중에서 이제 내년의 컬러 트렌드에서 강조하고 싶었던 얘기가 첫 번째는요, 초기화예요. 우리가 컴퓨터 고장나면 리셋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거의 올해가 고장난 한 해였잖아요. 고장난 시계처럼 이렇게 거의 멈춰 있었다 치면 이 고장난 컴퓨터를 리셋하듯이 초기화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이 컬러에 담았고요. 두 번째는 리뉴라고 얘기했는데요. 새롭게 만들자. 우리 뭐 매장 리뉴얼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개편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올해 너무나 많은 것들이 엉망이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아주 많은 것들이 새롭게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 노란색의 리뉴의 의미를 담았고요. 세 번째는 다시 상상한다. 리이매진이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새로운 것들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생각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상상하는 그런 그 이미지를 그 컬러에 담았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리인벤트라고 했는데요. 뭔가 새롭게 좀 만들어진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이미지로 새롭게 보여지는 것을 이 컬러에 담았습니다. 다 보면요, 내년의 컬러는 초기화하고 새롭게 하고 다시 만들고 다시 보여주고 그냥 다시 시작한다라는 그런 컬러를 이 노란색에 가득 많이 담았습니다. 그러면 회색은 뭘까요? 생뚱맞게 여기 왜 이렇게 그동안 한 번도 발표하지 않았던 무채색을 넣었을까요? 근데 사실 이 두 가지 컬러의 조합이 제 개인 취향이지만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썩 좋아하는 컬러 배합은 아닙니다만은 뭐 팬턴에서 이렇게 회색을 선택한 이유가 그 회색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가 어떤 의미로 얘기를 했냐면요. 어떤 진정의 효과? 그러니까 회색은 색이 없이 굉장히 이렇게 무덤덤하게 이렇게 가만히 있는 그런 되게 정적인 느낌을 주잖아요. 그래서 어떤 진정의 효과를 주면서도 또 차분함을 이미지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노란색과 굉장히 대조적인 색이면서도 또 대조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두 개가 섞일 수 없는 것 같은 어떤 새로운 것들이 같이 이렇게 합쳐진다라는 그런 의미도 넣었습니다. 회색이 차분한 어떤 그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떤 이미지를 또 가지고 있냐면 견뎌내는 거. 우리가 사실 오래 버텼잖아요. 그냥 뭐 많이 가지는 못하더라도 그냥 올해는 그냥 가만히 그냥 버티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라고 치면 아직 이게 종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회색 안에는 조금만 더 힘내세요, 조금만 더 견뎌보세요 하는 그런 또 위로의 메시지가 또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사실은요, 이 일루미네이팅과 얼티밋 그레이가 갑자기 빵 하고 터지는 게 아니에요. 이 트렌드 컬러를 만드는 과정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죠. 이 연구소에서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분석하고 또 이 자료를 가지고 회의를 하고 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두 가지 컬러가 발표되기 전에 패션계 쪽에서 팬턴에서 물론 발표를 했는데요. 팬턴에서 내년에 SS 패션 컬러 트렌드 컬러를 발표를 했는데요. 사실 그 팔레트 안에 이 두 가지 컬러가 숨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여기 보시면은 내년에 발표한 2021년 뉴욕 컬러 팔레트에 보시면은 지금 유채색이 10가지가 있고요. 무채색이 5가지가 있어요. 컬러를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드나요? 뭐야, 여기 빨주노초 파는 거 다 있잖아 하는 생각 드시지 않나요? 이게 무슨 트렌드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또 색에는 톤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색이 뭐 되게 비비드하게 갈 건지, 그러니까 되게 화려하게 갈 건지, 좀 뭐 수수하게 갈 건지, 페일 톤으로 되게 흐리고 약하게 갈 건지 그런 것들을 정하는데 이 컬러에서 보여진 느낌들은 뭔가 생동감이 있고 굉장히 많이 과하진 않지만 약간 라이트한 느낌이 좀 섞여서 원색보다는 조금 부드러우면서 좀 뭔가 에너지가 느껴지는 그런 생동감이 느껴집니다. 뭐 팬톤에서 말하기로는 이 컬러가 굳이 계절에 국한되지 않고 두루두루 쓸 수 있는 컬러로 이제 제시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재미있는 게 올해 컬러가 숨어 있어요. 한번 그 컬러를 찾아볼까요? 여기 위에 보시면 딱 눈에 띄죠? 노란색 컬러. 네, 바로 이 컬러가 일루미네이팅 컬러고요. 그리고 또 회색을 찾아볼까요? 여기 보시면은 기본 톤에서 보시면 여기 두 번째 얼티밋 그레이라고 써 있죠? 이 두 가지 컬러를 찾고 나서 이 두 가지 컬러를 이 중에서 이제 선택을 해서 이제 내년의 컬러로 이제 발표를 한 겁니다. 내년 컬러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무엇인가요? 기본적으로 좀 재미있는 것은 하나는 무채색이 활용됐다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두 가지의 컬러가 활용됐다라는 겁니다. 네.
이 두 가지 컬러는 이번에만 활용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2016년에 핑크블루 기억나시나요? 로즈쿼츠와 세레니티라는 컬러로 핑크와 블루가 약간 이렇게 몽환적으로 섞이는 듯한 그런 이미지 기억 아마 하실 거예요. 좀 워낙 좀 특이했었으니까요. 저는 그때 트렌드쇼에 가서 직접 봤는데요. 저는 페인트도 아직 가지고 있어요. 컬러를 제시한 이유는 고정관념에서 좀 탈피하자, 어떤 색에 대한 새로운 어떤 이슈를 좀 제기하기 위해서 일부러 팬턴에서 두 가지 컬러를 제시했는데요. 뭐 어떤 성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 컬러이기도 하죠. 핑크는 여자, 블루는 남자,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을 좀 벗어나서 우리가 좀 이제 컬러를 좀 자유자재로 좀 다양하게 고정관념을 벗어나서 좀 사용하자라는 그런 의미도 충분히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올해 이 두 가지 컬러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두 가지 컬러를 배색을 한 이유에는 철학적인 어떤 이유도 있어요. 노란색과 회색은 완전 성격이 다르죠. 그러니까 친구로 치면 이 노란색은 완전 깨발랄하고 완전히 막 발랄한 친구, 또 회색은 막 반응 없고 무덤덤한 그런 캐릭터. 그런 두 어떤 캐릭터가 얼핏 봤을 때는 굉장히 친해지기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이 어려워 보이는, 친해지기 어려워 보이는 이 두 가지 색을 같이 나란히 배치를 함으로써 어렵지만 같이 좀 이렇게 어우려 보자, 연대감을 전달을 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색을 또 같이 배색을 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옆에 회색이 있으니까 이 일루미네이팅, 이 노란색의 빛이 오히려 더 훨씬 잘 비치는 것 같지 않나요? 마치 먹구름 사이로 이렇게 햇빛이 선샤워처럼 이렇게 내려올 때 그 빛이 완전히 막 어떤 축복 같은 느낌이 막 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회색 옆에 있는 이 노랑이 훨씬 더 그 긍정적인 어떤 희망적인 에너지가 훨씬 더 많이 강하게 드러나는 그런 느낌을 좀 주기도 합니다. 이 팬턴은 정말 엄청난 회사예요. 엄청난 기관입니다. 팬턴이 거의 디자인계를 꽉 잡고 있죠. 팬턴 컬러 칩으로 어떤 컬러를 이렇게 정량화한 거예요. 객관화 시켜서 이 컬러마다 어떤 색값을 매기고 이 컬러의 어떤 그 표준화를 시켰기 때문에 디자이너들이 어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할 때 기본적인 표준이 되는 색이에요. 그래서 팬턴에서 발표하는 컬러는 아주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연말에 팬턴이 내년의 컬러를 발표를 하잖아요. 그럼 이미 그 전부터 패션계는 이미 움직이고 있고요. 아마 지금 또 이제 작은 브랜드들은 이미 막 원단 지금 뭐 염색 뭐 신청해서 들어가고 있을 거고, 패브릭이라던가 뭐 침구류 이런 데도 이미 지금 막 이제 많이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메이크업 뭐 섀도우나 이런 것들도 아마 그레이 펄 이런 걸 활용한 거나 옐로우를 잘 활용을 해서 자기에게 어울리게 뭐 메이크업 하는 법 이런 것들도 또 같이 연결돼서 쫙 이제 퍼지게 됩니다. 그만큼 패턴이 발표하는 올해 컬러는 아주 큰 의미가 있고 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면 일반인들인 우리에게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거 알아야 되나? 궁금한 분 계실 거예요. 몰라도 괜찮아요. 이거 뭐 안다고 내가 이걸로 막 원단 찍어가지고 뭐 팔 거 아닌 이상에는 그냥 알고 넘어가셔도 괜찮고요. 그냥 호기심이 좀 생긴다면 뭐 이제 아마 많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이제 잡지 열어보시면 이제 이 팬텀 컬러들이 엄청 나올 건데요. 뭐 마음에 드시면 좀 소비해보셔도 괜찮고요. 이 컬러를 제시하는 거는 어디까지나 우선 하나의 컨셉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사실 팬턴사의 디자인 계통이나 이런 업계에서는 사실 고마운 거죠. 왜냐면 무언가 내년을 하나 끌어갈 때 사람들이 사업 계획도 세우고 내년에 뭔가 컨셉을 만들잖아요. 근데 팬턴에서 고맙게 미리 컨셉을 잡아주는 거예요. 내년에는 이러이러한 메시지를 가지고 내년에는 다시 새롭게 시작하자라는 의미로 일루미네이팅이라는 노란 계열을 합시다. 그리고 여기에 같이 배색을 하는 것은 회색으로서 어떤 차분함과 견뎌냄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 패션계 쪽에선 고맙죠. 이런 컨셉을 가지고 뭔가 끌어나갈 수 있는 것들이 메인이 어떤 주제가 생겨버리니까. 그래서 팬턴에서는 아주 디자인계에 많은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다고 보면 되고요. 일반인들은 내년에 이런 컬러가 유행이구나, 팬턴에서는 이런 컬러를 발표했구나, 나는 뭐 이런 걸 좀 해보면 좋겠네, 예를 들어 머그컵을 좀 한번 바꿔볼까, 내가 많이 있는 곳에서 뭔가 이 노란색의 에너지를 받기 위해서 뭘 해볼까. 우루가 또 팬턴이랑 연계해서 그 팬턴 컬러 그 페인트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저도 올해 팬데믹 이 집콕 하면서 셀프 페인팅 한 거예요. 너무 예쁘죠? 이것도 팬텀 컬러입니다.
어쨌든 팬턴에서도 또 이런 셀프 페인팅, 요즘 워낙 인테리어가 또 대세기 때문에 셀프 페인팅 하실 때도 분명히 이런 컬러들이 많이 적용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무분별하게 인기니까, 내년에 트렌드니까 무조건 사용하기보다는 우선 뭐 옷을 입을 때는 나와의 어울림도 좀 한번 보시는 게 좋겠고요. 또 집에 할 때는 예를 들어 내년에 회색이 인기야. 그 집을 온통 다 회색으로 칠하실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만약에 우리 집이 어두워, 만약에 채광이 안 좋아, 그러면은 회색 같은 거는 안 쓰시는 게 좋겠죠. 오히려 일루미네이팅 같은 컬러 쓰시겠죠. 너무 트렌드에 이렇게 막 트렌드 컬러에 너무 이렇게 지배받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주관을 가지고 필요한 곳에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2021년 컬러 트렌드 어떻게 오늘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또 알람 설정을 꼭 부탁을 드리고요. 그러면 다음에 또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 여러분들이 또 같이 바로 접할 수 있을 겁니다. 컬러 트렌드는 말씀드렸지만 팬텀에서만 발표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곳에서는 내년의 컬러 트렌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다음에 봐요.